아닙니다. 건선같이 치료가 잘 되는 병이 제가 생각할 때는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건선의 면역학적 기전이 다 밝혀져 있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치료제가 제일 많이 나온 질환이 대표적인 게 건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일반 환자분들은 이제 잘 안 낫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건선은 이제 치료가 일단 시작하면 피부가 깨끗해지는데 다시 재발을 하거든요. 평생을 관리하는 병이죠. 당뇨나 고혈압처럼. 근데 이제 그걸 한번 치료하고 다시는 안 나오게 하는 것, 재발을 없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재발을 없게 하는 건 아직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선이 피부에 난 건 현저하고 다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발을 방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건선도 면역체가 이상한 병인데 면역체가 이상을 약을 먹으면 원래대로 호전이 되지만 또 이제 관리를 안 하거나 치료를 안 하게 되면 면역체계가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재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료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나 많은 치료약이 있고 치료가 잘 되는 병입니다. 단지 재발은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서 평생을 계속 먹을 수 있는 약이 세상에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건선 발병 연령이 10대에서 20대 초반이 주로 발생하는데 아주 심한 건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 만일에 그런 약들을 평생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모든 약이 다 마찬가지고요. 대신에 이제 건선 같은 때 먹는 약들, 옛날에 나온 기존의 치료제들은 주로 면역 조절제가 많이 먹게 되는데 거기는 이제 안전한 기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연속 사용 기간, 예를 들면 그 면역 조절제인 사이클로스포렌 약의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1년 이상 연속 사용하지 말라든가 미국에서는 2년,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2년 정도 사용하다가 끊으라든가 다시 사용하라는 안전지침이 다 마련돼 있고 그런 약들은 환자가 왔다고 저희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검사를 해서 부작용이 안 날 것 같을 때에만 다시 약을 투여하고 피검사를 봐서 부작용이 있을 것 같으면 약을 끊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환자분한테는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약들 같은 경우에. 네, 기존에 이제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 건설 환자들은 중증 건설 환자, 아주 심한 건설 환자들은 서구의 나라에 비해서 그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가벼운 환자나 중간 정도 된 건설 환자분들은 기존의 치료약제를 얼마든지 잘 치료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뭐 면역 조절제라든가 광선 치료, 발한약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일부 아주 심한 건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치료가 아주 힘들고 환자분들이 이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최근에 그 건선의 이유, 면역학적인 기전이 이상하다는 이유가 알려지면서 그것을 교정하는 그런 생물학 제제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약물이 나왔습니다. 이 생물학 제제의 특징이 뭐냐면 효과가 기존의 약들보다 훨씬 우수하고 그 장기간 사용할 수가 있고 한 번 맞으면 2, 3개월까지 효과가 지속되는 약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훨씬 더 중증 건선 환자분들은 치료하기가 쉬워지고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건선은 면역이 이상하게 작용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일부 건선에 대한 면역이 작동을 하면 과하게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하게 작동된 면역을 정상으로 이렇게 줄여줘야 되는데 그런 약 역할을 하는 것들이 새로운 생물학적 제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피 속에 돌아다니는 인터루킨이라는 물질 중에 인터루킨 17, 23 같은 것들이 건선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물질들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그런 항체 제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물학 제제라고 해서 생물학 제제는 기존의 약들처럼 이렇게 화학적으로 합성해낸 약물이 아니고 세포, 살아있는 조직에서 추출해낸 약들을 갖다 생물학 제제라고 하기 때문에 물론 좀 고가이고 그러긴 한데 새로운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존 약제들 같은 경우는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고 오래 쓰는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뭐 피검사도 자주 해야 되고 하는데 뭐 이거는 그런 것들 측면에서는 좀 편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보험 적용이 다 적용받을 수가 있고 문제가 뭐냐면 보험 적용을 받아도 비싸다는 게 문제라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대부분이 항체 이제 제제인데 옛날에 이제
동물 항체 같은 거 섞어가지고 그런 내성이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 효과가 지속돼야 되는데 쓰다 보면 이제 효과가 기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런 약제 내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나온 약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없애는 방향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이제 생물학 제제가 다양해지면서 우리가 좋은 게 뭐냐면 한 약제가 안 됐을 때 다른 약제로 스위칭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약제 내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선 치료는 아마 건수 환자, 그러니까 가볍거나 심하거나 모든 건수 환자들 중에서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치료법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선 치료 장점은 뭐냐면 그 말씀드린 먹는 약들, 기존에 먹는 약들에 비해서 치료를 열심히 하게 되면 효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약을 먹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나 임산부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수 환자 같은 분들 경우에는 나이 드시면 먹는 약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고혈압 약도 드시는 분, 당뇨 드시는 분, 약을 막 열 몇 가지씩 먹는데 거기다 건선약까지 먹으라 그러면 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우리가 최근 건강상의 문제가 뭐냐면 비타민 D 부족이 현대인들한테 문제인데 특히 고년층으로 갈수록 이 빛을 쬐게 되면은 비타민 D가 생기는 그런 광선 치료를 하게 되면 스스로 이렇게 빛을 쬐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노년층에 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보험 적용이 되는 치료법이고 아주 싼 치료법이고 아주 효과도 뛰어난 치료법이지만 단점이 있겠죠. 병원에 자주 나와야 된다는 거.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나오는데 뭐 그거는 이제 뭐 누구나 다 나올 수가 있지만은 뭐 예를 들면 아주 바쁜 학생이라든가 아니면은 직장인이나 집이 병원하고 멀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 좀 곤란한 점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건선 이제 피부에 각질이 두껍게 쌓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환자분들 같은 일부 이제 목욕탕 가가지고 불려가지고 그 각질 다 뗍니다. 그럼 백약이 무효한 거죠. 왜냐하면 그 건선의 가장 중요한 악화 인자 중에 하나가 피부 외상인데 그거는 일부러 각질을 이렇게 다 떼는 거니까는 피부 외상을 입히면은 그 자리가 이제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 하나 주의하셔야 되고 두 번째 건선이 이제 잘 조절되다가 갑작스럽게 몇 년 만에 나타나는 분을 보면은 대부분 감기 걸린 후에 이렇게 안 좋아져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감기가 안 걸리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감기 어떻게 안 걸리게 하겠습니까? 한 가지 알고 있는 손을 잡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위생에 좀 주의하시고 뭐 떼타올 밀지 말고 보습제 사용하는 기본이시고 그런 것들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건설 환자들이 그런 만성 건설 환자들, 만성이라면 여기서 10년 이상 다른 환자들이 그런 질문을 다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선은 파고가 있는 병이죠. 좋은 시기가 있고 나쁜 시기가 있고 좋은 시기가 나쁜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시기에는 아무런 치료를 안 해도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자연요법을 그때 하게 되면은 저절로 좋아질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건선에 대해서 아는 거는 면역 체계 이상이죠. 면역 체계 이상. 그러니까 면역 체계 이상이고 왜 면역 이상인가는 최근에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그 유전자 면역에 관계된 유전자 이상을 타고난 사람들만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유전자를 바꾸지 않는 이상 건선이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방법들은 물론 자연하고 벗삼아서 나쁜 건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그 치료를 병행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근면하고 그리고 이제 건선이 제일 안 좋은 게 살찌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비만. 왜냐하면 건선 관련 유전자랑 비만 관련 유전자랑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영향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선 환자들에서 비만이 많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만하게 되면 예를 들면 60kg인 사람하고 120kg인 사람을 비교해 보면 120kg인 사람은 약을 2배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도 떨어지고 부작용도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중이 과체중이면 체중을 줄이고 체중 줄이는 방법이 뭐 따로 뭐가 있겠습니까? 뭐 골고루 적게 먹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거 좀 신경 쓰시라고 저는 말씀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신 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면역 체계가 이상하기 때문에 피부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고 관절염, 그래서 건성 관절염 치료를 안 하시게 되면 그 10명 중에 한 분 정도는 관절염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활동에 지장이 생기시고 또 40, 50대 되시면 심혈관계, 그러니까 혈관벽에도 이제 동맥경화가 보통 사람보다 심하게 오거든요. 치료를 안 하신 경우에 중증 건성 경우에 그래서 심장병 같은 거 증가하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치료하기 싫다고 놔둬서 피부만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원래 건강, 특히 이제 수명의 단축이 올 수가 있는 병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는 인식을 바로 하셔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